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는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급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7천여 개가 늘어난 4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도내 어르신에게 제공해 소득 지원과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지난해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1,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도내 85개 수행기관을 통해 4개 유형으로 나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기업 맞춤형 설계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성공 전략을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두고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공장을 사전에 방문해 맞춤형 스마트 공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신산업팀이 관내 25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인데 관건은 인구 유입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동 와우지구입니다. 6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종률은 83%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마동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광양읍의 목성지구,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성지구는 민영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공영과 민영, 조합 방식으로 6곳의 택지가 모두 조성되면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3개소는 2020년에 마무리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 기반 구축은 물론 산업도시로서 일자리 확충이 인구 유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선 한들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어쨌든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가능하다 봅니다. 광양시는 장기적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 어린이집에 연장 보육 전담교사 40여 명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에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보육 서비스 향상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 1,3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 조성과 소득 증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43,340헥타르로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인증 면적 전국 최다 지역이라며 올해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내실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농업 생산 분야의 총 사업 예산의 23%인 1,3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과 과체류 품목의 인증 면적 확대, 소비 촉진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미투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 인원이 수십 명인데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범죄 결과 처분 통보 내용과 학생 면담 기록지, 해당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3개 학교에 30여 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안팎의 교사는 교육청 감사 결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된 가운데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신규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웅천지구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들은 최근 권오봉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육교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지만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한 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 알림이를 토대로 중도 탈락 학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재적 학생 13만 4,800여 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학생은 7,490명에 달했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을 보면 전남이 6.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5.2%로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졸업 후 취업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목포시가 수십 년간 공원 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곳에 민간 자본이 투입돼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년 전인 지난 1976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산정공원 일대입니다. 면적이 47만여 제곱미터로 새롭게 개발된 백년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다 분묘도 많아 재정력이 미약한 목포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이 같은 검토 대상지는 산정과 용라, 안장산, 양을 등 모두 7곳으로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산정공원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정공원 면적의 78%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2%는 1,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또 묘지 이전, 또 공원 조성에 사업되는 비용이 약 한 800억에서 9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일거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목포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에 육박하고 임성지구와 오령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것.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진행되는데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움의 사업 내용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영추산 진달래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4일 동안 영추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산상음악회와 가요제, 각종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며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도 무대가 마련돼 대중가수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 영추산은 국내 3대 진달래 군락지 가운데 한 곳으로 축구장 140개 면적에 진달래가 자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28일을 전후해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1명을 단속해 3명을 검찰에 기소했고
7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 제공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과 사전 선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농업 분야의 투자를 늘려 농가소득 창출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친환경 농업 부문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농가 276가구,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133가구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은 친환경 인증 비율이 경지 면적 5,108헥타르의 47%로 친환경 농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영화 감상과 전문가 해설을 곁들인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특강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6월까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영화라는 친근한 도구로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특강,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밤 산책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영화 속 인문학적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강에 소개될 영화는 마션과 안나 카레리나, 오베라는 남자, 미드나잇 인 파리 등 4편입니다. 지역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11월까지 나간 민속 자연휴양림에서 교육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옷차림만 잘하신다면 한 주를 상쾌하게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낮이 되면 따스함이 느껴질 텐데요. 다만 일교차는 더 커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떨어졌는데 낮이 되면 기온이 금세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까지 건조해지면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부분 지방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동쪽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전주 1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동해안 지방과 대구 17도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사이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